뉴욕 증시는 이번 주 첫 거래일 약세로 시작했습니다.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실적이 문제였는데요.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캐터필러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9% 밀렸고 엔비디아도 매출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14% 급락했습니다. 우리 시간 금요일 중요한 뉴스가 나올 텐데요.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입니다.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날아가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차관급 회의에서 해결치 못한 기술 이전, 환율 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제유가는 3.2% 크게 빠져 배럴당 52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된 데다 지난주 미국 석유 채굴 시설이 10기나 늘어나면서 수요 둔화, 공급 초과 요소가 겹쳤습니다. 브렌트유도 2.8%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새로운 전성기가 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품 붕괴 우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나치게 많은 투자에 취해 비생산적인 지출이 늘고 있다면서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2000년 닷컴 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고 여러 가지 해외 이슈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종목에 관한 문제들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 글로벌랩 전문가들이 항시 대기하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에서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하시면 유튜브 여러 가지 다양한 웹사이트와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또 초록창에서 MTN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셔도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 그리고 Q&A 섹션까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질문자 게시판을 이용해서 많은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약세로 시작했습니다. 0.8%에서 1% 내외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관망세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계속되면서 오늘 주요 블루칩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캐터필러, 이 중국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했고요. 9% 넘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반도체 제조업체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래픽 카드로 잘 알려져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향후 매출 전망도 하향 조정하면서 장중에 크게 밀렸고 결국 마감 기준으로는 14%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매우 급상승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는 트리베나입니다. 이것도 바이오 종목인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개발 중인데 FDA에 해당 신약 물질의 허가 재신청의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119%, 120%가량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도 바이오 종목인데요. 아발론 글로보케어입니다. 글로벌랩을 많이 시청하셨던 분들이면 좀 익숙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한번 급등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오늘도 상승했는데 상승 이유가 구강암의 진단 그리고 치료 목적의 타액 기반 바이오마커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발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생명공학 개발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주사다 63%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휠러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이것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무려 47%가량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인수, 금융, 개발, 임대, 소유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인데 1달러 62센트, 무려 52센트 급등하면서 오늘 47% 급등세로 마감합니다.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라이징스타 종목들도 이런 특징주 그리고 급등주들을 선정해서 공부하고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라이징스타 종목들도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지수의 적정 벤치마크 MSCI 한국지수입니다.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왔었죠. 58달러에서 62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1%가량 하락하면서 62달러 8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500억 원가량 순매수를 해줬었죠. 코스피가 소폭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 MSCI 한국지수가 1%가량 하락하면서 62달러 84센트. 오늘 뉴욕 증시의 약세를 그대로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글로벌 시장들의 마감 상황 어땠는지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괜찮겠지라는 낙관론이 사라진 시장은 무겁게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장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증시까지 하락세가 단연 우세한데요. 왜 그런 것일지 이슈와 함께 종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종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셨는데요. 일단 나스닥 쪽의 하락폭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1.11% 밀렸고요. 다우지수도 200포인트 넘게, S&P 500지수 역시 0.78% 하락으로 거래 마감치였습니다. 출발부터 하락이었고요. 장중 내내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무래도 어닝 시즌인 만큼 기업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지난 실적보다도 특히 더 가이던스의 시장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탓이라며 수요 둔화가 우려된다라면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어둡게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주인 엔비디아 역시 4분기 매출, 순이익 전망치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역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발표된 중국 12월 공업이익의 부진과 맞물려서 중국의 경기 둔화,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이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타격, 이렇게 순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형 호재도 반영이 되지가 않았는데요. 일단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가 됐지만 시한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분의 셧다운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강경한 입장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이어가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아무래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대형 이벤트가 있죠. FOMC 올해 첫 FOMC 그리고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협상의 장관급 회담이 이번 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나와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앞둔 불안감까지 가중된 시장이었는데요. 이렇다 할 호재 없이 악재가 무게 있게 시장을 짓눌렀다.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 시장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넘어서 유럽으로 가보죠. 유럽 주식시장 역시 부진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오전장은 잘 버텨주다가 오후장에 미국 증시가 1% 정도 하락하는 것을 따라서 역시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독일 증시가 0.63%, 프랑스 증시와 영국 증시 역시 하락폭 크게 나타났습니다. 불확실성이 무엇보다도 가득합니다. 특히 영국과 관련해서는 브렉시트 관련해서 오늘 밤 이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플랜 B를 메이 총리가 제시를 했고 하원이 이제 오늘 밤 현지 시간으로 투표에 나서게 됩니다. 일단 드라마틱한 반전은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 않은데 연기냐 제2의 국민투표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에 따른 주가 반응 어떨지 오늘 오후부터 쭉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을 지었네요.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죠. 아시아 주식시장도 보시면은요, 크게 움직임 위쪽으로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6% 일단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지었는데요. 대형 수출주에 대한 하방 압력이 상당히 강하게 장중 내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증시 쪽에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운 증권수장 임명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이 인물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 정부의 압박에 따라서 대규모 증시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분석이 나오면서 초반에는 1% 넘게 이 지수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앞서 살짝 언급드리기도 했죠. 12월 중계 공업 이익이 나왔는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타격으로 역시 이제 해석이 됐는데요. 1.9% 감소, 지난달 역시 하락이었는데 이런 흐름에 기반해서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키웠고요. 결국은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중화권 증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대만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상승으로 거래 마감을 지었고요.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0.44%였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만선 위에서 거래 마감 지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흥국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실까요? 자, 동남아시아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곳 바로 하락폭이 컸던 인도 주식시장입니다. 1%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을 지었는데요. 금융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전체 지수 역시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정부가 얘기한 건전성 목표치에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 전반적으로 크게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주 압박 컸던 인도 증시 그리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증시 역시 소폭의 움직임만을 기록했다는 점 동남아시아 주요 지수에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네, 남미로 가볼까요? 남미 주식시장 혼조세였습니다. 브라질 증시가 이번 주는 쉬어가면서 출발을 하네요. 2.29% 마이너스였고요. 멕시코 증시는 마이너스권에서 아르헨티나 증시는 0.2% 소폭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외환 시장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보시면 달러와의 움직임, 최근에 약세 국면 좀 뚜렷합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는 9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고요. 유가 보도록 하죠. 유가에 관해서는 재료가 참 많았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보다도 시장이 더 주목한 것은 중국의 지표 둔화, 여기에 있었는데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3.2%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브렌트 역시 2.8% 밀렸네요.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내 최고치 부근에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한 번 위로 올라섰습니다. 0.4% 플러스로 금 가격 마무리가 됐고요. 은 역시 동반 상승 흐름 오늘 새벽 연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환, 상품 그리고 주식시장 모두 살펴봤습니다. 큰 그림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저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죠.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월가에서 나온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종목 들고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대형 IT 기업, 대형 테크 자이언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실적 이슈는 바로 거대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죠. 내일 같은 경우는 애플이 있고요. 내일 모레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있고 또 구글, 아마존 이렇게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 기술 기업들의 실적 매우 중요하게 가늠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거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의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입니다. SNS의 최강자이자 그리고 최근 대선 개입 그리고 가짜 유저 등의 이슈로 두드려 맞고 있는 페이스북인데 오늘 또 1%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BMO 캐피탈에서는 175달러에서 163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BMO 캐피탈의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포먼스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163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인스타그램과 스토리 애즈 여기에 매출 신장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지난주에 인더스트리 컨퍼런스를 봤을 때 인스타그램 피드 전체 광고의 매출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페이스북의 성장기가 이미 지나왔고 완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광고 매출의 급격한 성장세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전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IT 기업들,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액티브 유저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은 이 과연 액티브 유저들이 활성화된 유저들이 이게 전부 다 허수인가 아니면 얼마만큼의 허수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죠 저희가 월가 인터뷰에서 전해드렸을 때도 페이스북 유저들의 절반은 허수다, 액티브 유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이 이를 알면서도 광고 매출을 위해서 이를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의 문제가 계속해서 쌓이면 SNS에는 SNS 기업으로는 좀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월가의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BMO 캐피털에서도 페이스북이 아웃퍼폼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가 규제에 의해서 막히면 안 되며 페이스북의 브랜드 그리고 광고 대행사들이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정치적 이슈에 타격을 받고 영향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닌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내일 모레 실적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기술 기업들이 0.9%가량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UBS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프리미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서는 가로수길에 20년치 월세를 한 번에 딱 내버리고 애플이 우리나라의 마케팅을 더 늘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던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도 구매해주는 로열 커스터머, 즉 충실한 고객들이 애플의 중심이 되는데 이 로열티가 조금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애플 프리미엄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사과병 걸렸다고 하는데 이 애플 프리미엄이 많이 최근에 빠지면서 애플도 실적에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는 있지만 앞으로 매출 가이던스 부분도 좀 하향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도 원래 할인이 없었는데 최근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썩은 사과라고 해서 여기 높은 분들한테 많이 좀 혼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싱싱한 사과는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폴더블 폰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애플은 최근 10년 동안을 봤을 때 이렇다 할 혁신, 스티브 잡스 시절 때의 혁신은 없는 것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죠. UBS 쪽에서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 180불로 정했습니다. 지금 156달러인데 180달러로 정해놨고요. 실적 예상치 그리고 애플의 수정 후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제품군 조합을 긍정적이며 더욱 충실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서비스 마진을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연구에 따르면 매출액 중 총 마진이 60 초반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애플은 하드웨어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좀 다르다. 삼성전자 매칭 종목 삼성전자를 들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최근 모바일 부분보다는 반도체 매출이 더 크다는 점은 투자자들 모두 다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번 대형 애플 실적 내일 발표된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IT주들의 실적 내일 모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릴린치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150달러를 제시했네요. 지금 105달러니까 한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애널리스트 캐시 렌간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0달러 정도 올려 잡았습니다. 킬링 포인트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소프트웨어의 핵심 성장 부분을 면밀히 평가했을 때 최근 5년, 7년 동안의 매출 성장률이 10%에서 15%가량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높은 그로스 레이시죠. 또한 단기적인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지금의 컨센서스 6개월에서 12개월 거쳐서 서버 버전에서 최근 서버 버전으로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칭 종목,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목표 주가는 140달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느냐, 그리고 대형 IT주의 기업 실적들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하고 내일,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리고 글피까지의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들 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뉴스 브리핑으로 꾸며봤습니다. 김희욱 소자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저 명민진 앵커와 저와 오붓하게 이 시간을 꾸려보려 합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들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베이스가 이제 학문 쪽에 있다 보니까 학계 쪽의 의견을, 그리고 명민진 앵커는 아무래도 MBA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뉴스를 바라보는지 저희 함께 오늘 정리해 보시면 오늘 좋겠습니다. 또 신설된 코너니까 이게 쭉 갔으면 좋겠네요. 아, 화요일 날 우리 이제 없어지면 저희가 오늘 평가가 안 좋은 걸로, 평가가 좋았으면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첫 번째 뉴스부터 오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중국 뉴스인데 이번 주 가장 주목할 이슈가 바로 미중 무역 협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이제 열리는데 이제 류허 부총리가 이제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이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증시의 방향성도 이런 전망에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30일,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 1일까지 얼마 남았나요? 딱 한 달 그렇죠.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이 구조 개혁이라든가 더 수입을 하겠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적 재산권 문제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하겠다든가 이런 큰 제스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또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 차관급 회담에서 분위기는 좋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술 굴기,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이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쉽게 이견을 굽히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도 시진핑 주석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입지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3월 하면 가장 포커스가 되는 것이 중국에서는 이제 경제공작회의 이후에 정치적 대량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양회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견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번 협상에서 너무 물러나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것도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있어야 되는 시기긴 하거든요. 자, 일단 류허 부총리가 29일 날 미국에 도착하나요? 그렇죠. 이미 도착을 했다고 알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런가요? 있는데. 그러면은 30일, 31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명민준 앵커도 쭉 이렇게 시장을 딱 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시장이 이번에는 만족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오시기도 하나요? 이게 참 정말 그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만 보면은 이게 긍정론에 좀 힘을 받는 듯 하다가 사실 더 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중국이 패권 다툼에서 아예 꼬리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요구하는 수준까지 맞춰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고 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일단은 김민지 앵커는 뭐 긍정론은 보세요? 아니면 부정론은 보세요? 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시장을 만족시킬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이견을 어느 정도 좁혀야지 만족을 할까, 여기에도 의문이 첫 번째가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미국과 중국 양측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할까? 이 정도는 뭐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결과였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너무 높아졌다고 보세요? 이 미중 관련해서는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우세하니까 좀 낮은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연준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시각도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한테 뭐 이게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뭐 폭탄이 터져서 협상이 결렬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한번 찍고 가면 충격이 더 줄어들 수 있고. 뭐 시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잘 안 풀렸구나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은 부정론이 나와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와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네요. 저희가 뭐 새롭게 트위터 내용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나오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마왕에 공격당한 중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휘청, 이렇게 헤드라인 달려있네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은 중국의 육류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긴 합니다만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고기 소비가 엄청나죠. 돼지고기 물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CPI가 사실은 이게 아닌데 차이나 피그 인덱스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근데 사실은 CPI에서 중국의 이제 돼지고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만큼 육류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그러나 환율을 또 건드리면 또다시 이제 이런 서클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데 최근 무역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물가 관련해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휘청, 이런 헤드라인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저희 글로벌 랩의 시청자분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게 뭐였더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살짝 설명을 드리면 네. 경제는 둔화하는데 물가는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리고 더 오히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맞습니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이게 중국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의 휘청 이게 어떤 뭐 좀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네, 할까요? 장바구니 물가를 좀 볼게요. 예. 실제로 보면은 지난해 1월 수치가 예. 107라인이면 지금은 112까지 올라간 상황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예. 지난번에 나온 게 6.6이었죠.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저희가 두 자릿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물가 상승률과 맞물려서 이렇게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건 우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쪽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뭐 인플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거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경제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경제 성장률을 둔화하고 물가는 올라가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중국의 체감 경기가 최악이다. 무역 전쟁 등 외부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많은 방편을 가지고 있지만 네. 기업 활동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본 지출과 개인 소비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게 더 나쁜 게 지금 앞으로 향후 전망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고 맞아요. 중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인 둔화가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도미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도 소고기가 이제 마무리가 이제 소고기가 언급이 되기는 예. 했는데 소고기 물가가 이제 위협적인 것이 중국의 식탁 물가가 흔들리면 글로벌 식탁 물가가 흔들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의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이란 땅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왔다는 부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안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지금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역 협상과 함께 오늘 중국의 물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각 월가 인터뷰에서 추가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